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FOMC가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금리 인하인데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은 그 영향 크게 받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김재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바로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먼저 좀 짚어보고 갈게요. 흐름 어떤가요? 뭐 미국이 감기 걸리면 재채기를 하면 저희 감기 걸린다고 하죠. 미국장은 연내 최고점 찍고 약간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네. 한국장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오늘 좋지 않아요. 네. 외국인이 어제 그제 좀 많이 샀었는데 이제 오늘 좀 물량을 다시 내놓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네. 이에 맞춰서 기관은 또 다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로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이 조금만 다시 방향을 틀어준다면은 네. 어제와 같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내일 8월 2일 그 일본 화이트리스트 그렇죠. 제외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들 긴장을 관망하고 하고 있는 있- 분위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결정나는 게 낫습니다. 네네. 네, 제외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제외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때문에 뭐 빨리 결정나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빨리 대응을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어제같이 반등 힘들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후장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시장이 8월에 들어서 좀 그래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뭐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권도 좀 발표가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는 악재가 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뭐 투자 원칙, 성공 원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제 멘탈 컨트롤까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번엔 테크니컬 컨트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어제 멘탈 컨트롤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어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명언 같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자, 어제 전문가님께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 것. 머리는 냉정히, 가슴은 뜨겁게, 그다음에 익절은 불타게, 손절은 차갑게 이렇게 명언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하는데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명심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말씀해 주실 멘탈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예가 예, 있을까요? 어제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네. 추가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할까 해요. 네. 근데 멘탈 관리는 어떻게 보면 투자 철학이나 그렇죠. 약간 자신의 인성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예. 인성. 예, 네. 투자를 하기 위한 인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기 그쵸. 때문에 네네. 좀 아무리 많아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부족함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제가 느끼는 것들 위주로 좀 갈 것 같으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자기가 주식을 하는 거는 네. 특히 타인, 뭐 친한 친구, 뭐 부모님, 네. 뭐 와이프한테는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안 해가지고. 네, 와이프한테는 괜찮을까요? 예, 허락 받고 하거나 아, 아니면은 네네. 예, 와이프는 뭐 평생의 반려자니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네네. 예. 그래야 나중에 실패해도 미안해, 내가 날렸어. 이러고 사과를 할 수 빌 수도 있는. 있고. 예.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주식 투자하는 거를 알리지도 말고요. 네. 들키지도 말아야 돼요. 네. 지키지 말라.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저도 네.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주식 투자하는 거를 제가 중간에 들킨 건 아니고 네. 제가 그때 크게 한번 번 적이 있어가지고 좀 잘난 척을 했어요. 아, 근데 그 이후로 귀찮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랬어요. 네. 네. 야, 좋은 종목 어디 없냐? 너 이번에 먹은 정보 거 좀 없냐? 달라. 네. 너 요즘 뭐 얼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뭐 주식 일이냐. 망가졌냐? 근데 이런 게 은근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 다른 일 때문에 뭐 요즘 뭐 변비가 심해서 좀 힘들다. 네. 힘들어 요즘에. 근데 네. 주위 사람들 와가지고 왜 주식 요즘 별로 안 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얘기하면 그거랑 연관돼서. 그쵸? 겁나 짜증나죠. 난 아닌데 아닙니다. 그래도 네네. 에휴 저 새끼 또 이상한 거 샀구만 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해를 좀 받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오늘 뭐 첫 애가 뭐 첫 옹알이를 해서 기분이 좋아요. 음. 근데 상사가 와가지고 야 너 올랐냐? 뭐 샀냐?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꾸 뭐 좋은 종목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예 뭐 살 거 없냐? 그리고 뭐 비아냥거리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를 걸린 상황에서 회사 일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이제 타깃이 돼요.
맞아요. 야, 너는 업무 시간, 주식 시간 하더니 일을 이따구로 하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회사에서는 들키지 말아야 돼요. 들키지 말아라. 네. 네. 그래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회사 다니는 분들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회의 중이에요. 네. 근데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놓고 팔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그러고 화장실 가서 팔고 나와. 이런 네.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못 팔고 기다렸다고 회의 끝나고 나면 다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그때 한숨 쉬는 거죠. 맞아. 예. 그런 고민이 있고 많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식자가 고충이네요.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한테 주식하는 거를 말하지도 말고 네. 들키지도 마세요. 네. 이런 거는 친한 친구한테도 적용됩니다. 그쵸. 왜냐면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게 엮이면 안 돼요, 서로. 그쵸, 사실은. 예. 네. 주식 투자라는 게 만약에 내가 준 종목이 올라가면은 뭐 그 친구가 고마워하겠죠. 그렇다고 뭐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주진 않아요. 그쵸. 그렇다고 손해가 나면은 저한테 뭐 괜찮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 맞아요. 친구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최대한 비밀로 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네네. 예. 고독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 남들과 공유하고 같이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럴 경우에 정말 손에 손잡고 한강 갑니다. 네. 그럴 바에는 진짜 혼자 혼자만. 예. 네. 뭐 무슨 부귀를 영화를 놀리겠다고 네. 친구까지 잘 명심하시기 살게 바랍니다. 해주겠습니까? 네. 자신이 정말 고수다.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되겠지만 네. 저도 주식을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잘난 척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막 잘난 척하고 막 이거 간다 막 그랬는데 네네. 한 5년 전부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도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이런 주식 관련 일을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 네, 굳이 얘기 안 하거든요. 네. 혼자 그리고 해라. 네. 가장 중요한 게 매매에 중독되지 말 것. 매매 예. 중독되지 말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한 50%가 걸린 병이에요. 어떤 매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매도 단타도 종류가 있죠. 그렇고요. 중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팔면은 네. 바로 뭔가를 사야지 직성이 풀려요. 비워내면 바로 채워내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네. 오늘 한 3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다 매도를 하고 좀 천천히 기다렸다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 약간 살펴보고 기업 분석, 뭐 차트 그쵸. 분석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팔자마자 옆에 다른 종목 막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걸 냅다 사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매매 중독입니다. 음. 하루에도 매매만 10번 하신 분도 계세요. 예. 뭐 자기 딴에는 뭐 한 2번 벌고 한 3번 손절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루 지나고 매매를 정산해 보면 번 게 없어요. 그렇죠. 슬프죠. 바빴는데 번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매매에 중독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나 손절을 단행했다면 조금은 네. 쉬고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매매 중독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계속 막 종목 없나 이런 분들 계세요. 종목 없습니다. 예, 있으면 있어요. 네네네. 없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중독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수익 보았다면은 다시 제가 10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벌었어요. 130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그 130만 원을 바로 투자하신 분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많죠. 20% 빠지면은 다시 그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번 거는 하나도 누리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랑 투자금은 분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 130만 원 벌었으면은 거기서 11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따로 수익은 현금 보관 현금화. 이런 네. 식으로 현금화해서 좀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수익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익 관리, 손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러한 관리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수익 관리, 계좌 관리, 손실 관리, 그다음에 뭐 계좌 여러 개 관리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이런 건 너무 좀 복잡한 방법이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았다면 수익이랑 원금은 분리해서 관리를 해라. 예, 이게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항상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수익에 대해 희망은 가지되 환상은 품지 말자. 희망은 가지되 그렇죠. 환상은 품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가져야 돼요. 네네. 예,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벌고 싶어요. 만약에 200만 원 벌게 되면은 뭐 이제 좀 뭐 와이프에게 뭐 명품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준 명품백 하나 선물해 주겠다. 그쵸.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네, 돼요. 목표가 예.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좀 투자금을 좀 늘리겠다. 네. 네, 와이프를 설득해가지고 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막연하게 돈 벌겠다는 목표는 안 되고요. 목표는 좀 구체화하고 작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뭐 나는 10억을 벌겠어. 예, 나는 뭐 강남에 집 한 채를 사겠어. 이런 목표는
이런 멀리 목표가 있잖아요. 환상이라는 말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집을 사는 게 최종 목표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난 구체화해서. 종잣돈을 얼마 모으겠어. 모은 이후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자산을 배분하겠어. 네.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나는 몇 프로의 수익률을 계속 보면서 도달하겠어. 좀 세부적인 목표를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목표는 세분화한 것부터 큰 네. 것까지. 근데 최종 목표는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작은 목표들이 보입니다. 때문에 수익에 대해 희망을 가져서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냈을 때 그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내일 상한가 가면 난 뭘 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환상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쵸. 근데 환상을 품지 말아야 돼요. 환상이란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환상. 막연한 환상은 그렇죠. 그만다. 내 종목으로 상한가 갔어. 근데 현실적인 희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내일 나는 그냥 내일 아침에 좀 상승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반은 팔고 나머지 좀 보면서 대응하겠다. 네. 근데 환상은 그거야. 내일도 상한가 가겠지. 내일도 상한가 가겠지. 말도 안 되는 게 환상입니다. 네. 희망은 근거에 사실에 근거한 최대치가 희망이고요. 환상은 최대치를 넘어간 망상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환상 품지 말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단 몇 번의 매매로 수익을 볼 거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 것. 예, 말 그대로 몰빵 투자하지 말고 네. 한 종목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올라갈 거라는 환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네네.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나갈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보유 종목을 W 단지 말 것. 이것도 어렵죠. 그쵸, 예, 그렇죠. 특히 자기가 좀 산 종목이 올라요. 그 한 10% 정도 올라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알기로는 한 30% 더 오를 것 같아요. 여기저기 얘기해요. 야, 이 종목 진짜 좋은데 한번 사볼래? 사볼래? 여기저기 다 얘기해요. 네. 그럼 그게 퍼져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좋긴 한데 나는 팔고 나와도 자기가 종목을 떠벌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 책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 때문에 자기네 종목을 굳이 얘기하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쵸. 네. 굳이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요. 네. 뭐 자기가 물렸던 종목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사서 수익인 종목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하면은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거 들키지도 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약 들켰을 경우에 네. 뭐 알렸을 경우에 네. 그런다고 해서 종목을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실력과 운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죠. 운은 말 그대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이 진짜 있긴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네. 그냥 아무거나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어떤 테마로 엮여서 갑자기 그렇죠. 상한가를 갈 수도 이건 그렇죠. 운이거든요. 그건 그쵸? 운이죠. 근데 그 네. 운이 반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운이 반복되는 경우를 실력이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운이 반복되면은 그건 운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건 이미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 실력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운을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생기면요. 네. 종목이 오르는 거를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실력이요. 그런 시기가 와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은 운이랑 실력을 약간 비교한다면은 운은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성공을 해요. 그렇죠? 그쵸. 근데 나머지 8번은 실패하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결국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정말 좋은 운을 건졌어요. 그럼 그때 딱 주식 투자를 멈추면 상관없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비기너스 럭이라고 들어봤죠? 비기너스 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 초심자들이 네.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성공할 확률이 커요. 한두 번의 거래에는. 네, 그쵸. 근데 거래가 누적되면은 0에 수렴하게 된다. 네. 또 확률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데요. 네. 이러한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네. 때문에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은 두 번 터지고 8번 실패하는데 실력을 키우게 되면은 네. 대박은 안 나지만 6번 성공에 4번 실패해요. 그쵸. 그게 점점 늘어날 수는 있죠. 네. 근데 승률이 60%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결국은 법니다. 그리고 미수는 한강 가는 지름길. 맞아요. 예. 절대 신용은 한강까지는 아니라도 일단 마포대교까지 가게 합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미수는 절대 사용 금지하면 안 되고. 네. 예, 미수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안 미수는 됩니다. 갚아야 돼요. 맞아요. 예. 신용은 내가 어느 정도 돈 여유가 있으면 집어 넣으면 해결이 되는데 미수는 절대 사용 금지하세요. 네. 애초에 미수라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쵸. 말도 좀 그렇잖아요. 살인 미수, 뭐 강도 미수, 음. 상해 미수. 일단 그런 같은 뜻은 아닌데 네. 미수는 쓰지 마세요. 신용은 정말 바닥이라고 확신 드는 종목만. 근데 바닥이라고 확신을 들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한데 네. 자신에 대해서 되물어 보세요. 내가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 실력의 보유자인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특히 바닥에서 20-30% 이상 올라온 종목을 신용 쓰면은 그것도 한강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전 솔직히 되게 좋아해요. 어. 저도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네. 레버리지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음. 근데 여러분이 레버리지 사용하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어.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좀 많은 수련과 그쵸. 과학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기술적인 기법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좀 중요한 거 네.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해야 돼요. 당연하죠. 빚져서 하면 안 되고 네. 빌려서 하면 안 되고 네. 정말 뭐 다음 달 월세 나갈 돈 갖고 하면 안 돼요. 네. 오롯한 내 돈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1년간은 이 돈이 없어도 되는 돈. 그렇죠. 예, 그런 돈으로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주식에서는 다 날릴 수가 있어요. 네. 다 날리기 힘들지만 마이너스 50%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고 50% 정도는 잊어버려도 네. 큰 타격이 없는 그런 돈. 분명히 안 중요한 돈은 없습니다. 네, 돈은 그쵸. 자식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중요한 돈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회피가 가능할 수 있는 돈, 그런 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저희 멘탈 컨트롤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크니컬 컨트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멘탈부터 정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기술적인 요소다,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투자자의 성향마다 이것도 굉장히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예가 있는지 하나씩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크니컬 컨트롤은 네. 말 그대로 기술적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공식을 정해놓고 음. 그 공식에 대해서 무조건 지킨다는 이런 일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십계명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만의 십계명. 네. 진짜 딱 규칙을 정해놓고 음. 그거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그 무조건 종목을 지켜야 하는. 그쵸. 만약에 나중에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네. 일단 한번 지키면은 자기가 약속 걸고 지킨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메탈 컨트롤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예, 어려운 게 몇 개 있긴 한데 네네. 일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호가창을 뚫어져라 보지 말 것. 어렵네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호가창을 미친 듯이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것 같으면 오 올라간다 이러고 사고 막 떨어질 것 같으면 불안하다 그러고 팔아버려요. 호가창 해석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저도 호가창 해석을 하기 힘들어요. 아. 호가창의 법칙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음.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지금 여기 주제랑 약간 벗어나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네네. 호가창을 뚫어져라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단타 치는 분들도 단타 고수분들은 호가창을 보긴 봐요. 네. 근데 주로 보는 거는 분봉을 보지 호가창을 보지는 않습니다. 분봉. 그렇죠. 분봉을 보면 호가창이 대충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호가창만 이렇게 계속 보시면 눈 빠지면서 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초보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아 누가 많이 사네, 누가 많이 음. 파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호가창에서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 호가창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네. 차라리 차트, 이평선을 보고 차트, 뭐 일봉, 주봉, 뭐 월봉, 분봉 이런 거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호가창을 보려면 자기가 호가창 분석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확신이 들 때만 보는 게 좋고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호가창을 뚫어져라 보기보다는 음. 가끔씩 참고하는 정도로 보자. 네. 그 다음에 정말 쉬운 거. 원하는 목표가 미리 정하고요. 목표를 달성하면 미련 없이 수익 실현. 네. 반대로 손절가도 미리 정하고 손절가 가면은 미련 없이 손절. 익절과 손절. 되게 쉬워 보이는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냉정하지가 제가 않아요. 이걸 잘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예요. 제가 한창 이제 주식 꿈나무여서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주식 이제 꿈나무, 그쵸 네. 꿈나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식 중년으로 접어들 때 네네. 이제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 네. 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둔 게 네. 저는 무조건 7% 익절, 3% 손절로 했어요. 그걸 딱 정확하게 지키셨나요? 그렇죠. 오. 아예 사자마자 7% 상승에 그냥 매도 걸어놔요. 자동 자동 주문 있잖아요. 네. 아예 그냥 걸어놔요. 오. 매도도 마이너스 3% 그냥 바로 매도 걸어놔요. 음. 이건 약간 단기 종목의 경우고요. 네네네.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10%, 음. 그리고 위로는 한 20% 잡습니다. 이제 좀 크게 잡죠, 네, 장기일수록. 그렇죠. 왜냐면은 10%까지 빠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저는 아예 수치를 정해버리고요. 실제로 7% 매도 됐지만 그 종목이 뭐 20% 3%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거 굴하지 않고 계속 7%에 매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이 습관이 몸에 익었다? 그러면 바꿨어요. 7% 가면 50% 매도. 반만. 반만 매도.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0%, 15%, 20% 어.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분할로 매겨서 걸어놨어요. 아.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딱딱딱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사놓고 딴짓해도 알아서 다 팔려요.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전 직장인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너무 좋겠네요.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항상 못 버려요. 음. 직장인들은 7% 자기가 걸어놨다가도 한 5% 올라가잖아요. 7% 그거를 해제해버려요. 왜냐면 자장가에 더 7%에서 팔긴 아까워 보이거든. 그렇죠. 근데 결국 그러면 한 6.5%까지 갔다가 빠집니다. 아, 네. 아쉽네요. 예. 아니면 한 아이고. 7.2%까지 올랐다 빠집니다.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가 미리 정하고 네. 손절가도 미리 정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계적인 매매를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굉장히 마음 편해지고요. 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지만 리스크 관리가 돼요. 아, 그렇죠. 이것만 좀 잘하면 정말 시장에서 너무 크게 좋죠. 손해 안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방법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만 말씀드려도 1시간 지나갑니다. 예. 때문에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 차트를 맹신하지 말 것. 오. 예, 이거는 뭐 테크니컬 컨트롤이라기보다는 네. 그것도 하나의 뭐 투자 철학인데요. 음. 저도 차트를 많이 보긴 하지만 네.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봐요. 어. 차트도 보고 네. 기업 재무제표, 펀더멘탈, 어. 그다음에 현재 기업의 주가 상황, 그다음에 현재 기업의 뭐 뉴스 언론 보죠. 이슈들 네. 그런 것들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 그리고 뭐 분석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대주주 그렇죠. 분석, 지분 분석, 오. 공시 분석 네. 그런 걸 다 해야 돼요. 차트 분석이 그래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차트만 분석하지는 말라. 그렇죠. 차트만 보고 들어가신 분은 성공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왜냐면은 보셔야 차트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과거의 발자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네. 하잖아요. 근데 미래에 가까운 거는 현실이죠. 현재죠. 그쵸. 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맹신하지 말고 차트는 정말 많이 쳐줘봐도 30% 정도. 예, 자기가 투자를 뭔가 결정하고자 할 때 30%까지의 비중을 줄 수가 있어요. 네네. 중요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무조건 돼야지 다른 분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막 기법, 막 지표 이런 거에 목숨 거는 분 계신데 그런 분 치고 돈 버시는 분 못 봤습니다. 아. 네. 그럼 회사는 쓰레기인데 차트만 보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다음날 상패되고 거래정지 뜨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좀 그쵸. 체크하시라라는 네. 말씀입니다. 그 제일 주식하기 제일 위험할 때가 네. 차트가 좀 보이기 시작할 때 제일 위험해요. 그때 이제 난 이제 뭐 무패의 기법을 개발했어. 이것만 하면 이제 매일 5% 가능하다. 나만의 차트법이 그렇죠. 있어, 네. 막 이렇게. 그렇죠. 안 됩니다. 위험하겠네요. 안 됩니다. 네. 다 해봤어요, 저도. 네. 저도 뭐 이제 나도 이제 워렌 버핏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과거의 지표, 과거의 종목들 보고 따지니까 그렇죠. 지표를 몇 개 만들었는데 다 맞아 들어. 근데 미래를 못 맞춰. 그런 맹점이 아이러니,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정말 무패의 기법을 만들자면은 네네. 그분은 절대 그 기법을 어디다 얘기 안 하죠. 혼자만 알고 있죠. 예. 그 기법이 알려주는 순간 그 기법은 사장됩니다. 네.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시장이나 종목이나 시장에서 패턴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패턴.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작년에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갔으니까 네. 다음에도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름에는 안 좋고 겨울엔 좋았어. 그렇지. 매번 이러겠지라고 그리고 맹신하는 거죠, 이것도. 이 종목은 이랬을 때 급락이 나왔어. 그러니까 딱 요 구간이랑 지난번에 비슷해. 네네. 나도 도망가겠다. 이게 미리 팔아요. 근데 얼마 올라가 버리죠. 패턴을 너무 익히진 그렇죠. 말아요. 패턴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보통 공대생들이 많이 하는 그래요? 실수예요. 왜냐하면 공대생들 이런 투자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 찾는 분들은 패턴에서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패턴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시장 자체가 역사의 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누적 중에서 분명히 패턴이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그런 패턴을 찾고 패턴에 대한 매매를 하게 되면 무조건 망합니다. 왜냐면 무조건적인 패턴은 없죠. 변수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어도 네. 변수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뭐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과거 사례를 계속 만들면서 네. 뭐 요즘 알고리즘 뭐 로봇 매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거의 장점은 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장이 변동성이 심해지잖아요. 깡통 로봇 돼요. 네. 그런 단점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패시브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인덱스 투자,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아닌 섹터나 지수 전체 종목 투자하는 투자 이런 거는 패턴 분석이 어느 정도 맞아요. 네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개인 투자는 거의 다 액티브 매매를 합니다. 개별 종목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 패턴이나 이러한 패턴을 통한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유명한 패턴들 몇 개 있죠. 뭐 쌍봉 나오면은 맞아요. 급락이 나온다. 뭐 3존, 예, 음. M자 나오면은 네. 해당 종목은 끝난 거다. 그쵸. 뭐 역 W, W 나오면은 이제 상승 시작이다. 아. 역상봉, 쌍바닥 찍으면은 상승 나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패턴이거든요. 네, 네. 근데 패턴은 그런 너무 패턴이 의존하지 말라. 그런 유명한 패턴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패턴들은 그런 패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패턴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요. 아, 그쵸.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패턴인 약간 고정관념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는데 패턴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차트나 검색식, 기법, 음. 과거의 흐름은 맞추는 게 아니라 대입하면 대충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미래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 예. 그쵸. 미래는 정말 어렵죠. 저도 검색식 한 100개 이상 갖고 있고요. 네, 네, 네. 기법도 한 3, 40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차트도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저도 차티스트예요. 저도 원래 차트 기술적 분석을 더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하나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차트인가요? 제가 매지온이라는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매지온. 예, 정말 좋은 종목 오늘 많이 오르고 네, 있죠.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의 정석입니다. 자, 자,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43,000원부터 15만 원까지 5배가 올랐어요. 네네. 그것도 불과 1년이 안 돼서. 예, 정말 좋은 급등을 종목입니다. 했네요. 한국 바이오를 네.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이 종목이 잘 돼야 한국 바이오가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보시면은 121선이 보이시죠? 네. 121선. 이게 121선이에요, 밑에. 네. 121선을 한 번도 안 깼어요. 그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61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지없이 반등이 꼭 나왔습니다. 여기 61선 반등 나왔고, 여기서도 반등 나왔죠? 네. 그리고 121선 근처 가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음. 근데 이거를 과거 지표로 보면은 맞잖아요, 다. 네. 그죠? 맞아 보이죠? 이 구간 보시면은 이 구간에도 121선 딱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가 그래요. 전에도 121선 지켜줬으니까 이번에도 이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음. 아마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아, 이게 차티스트의 한계예요. 근데 예. 반대가 됐죠. 그렇죠. 네. 차트상으로는 120선 지지하면 다시 올라가줬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모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모두 깨버리고 내려갔죠. 결국은 네네. 차트나 분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모멘텀이나 기업의 가치를 잘 안 분들은 이미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이 나와도 다시 상승이 나왔죠. 그쵸? 정말 주식 잘하는 분들은 이 종목에서 잘 알고 분석을 제대로 했던 분들이 여기서 다시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 벌써 50% 이상 수익입니다. 100% 수익입니다, 벌써. 네네. 여기서 잡았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기서 약간 잡았었는데 아, 전 다음날 팔았습니다. 네. 바로 왜냐, 또. 저는 이 종목 잘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하락했던 거 다 복구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지온 같은 경우는 탑라인 발표가 있었는데 비공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매지온이 전 삼상 통과하기를 강력하게 기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바이오의 미래? 그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희망? 그런 종목이 네. 좀 지금 매지온이랑 바이오로이드밖에 없어요. 네네. 두 개가 잘 돼야지 한국 바이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되면은 좋죠. 일단 1차적으로는 뭐 15만 원 가는 거고요. 네네. 좀 더 정말 시장성 확보가 된다면 20만 원까지 갔다고 봐요, 저는. 오.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기 힘들어 보이죠? 네. 제가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그쵸?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음. 정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 구간 120선 지지해 주나요? 네. 여기 다시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락했죠.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법, 검색식 뭐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과거는 네. 보시죠. 여기가 과거예요. 그쵸. 예. 과거는 이게 과거거든요. 과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여기가 현재였어요. 네. 이게 미래예요. 그러면은 과거는 네. 과거보다 미래에 가까운 건 현재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너무 보기보다는 최근 거를 봐야 돼요. 최근 거. 네. 현재를 좀 중요시 봐야 됩니다. 네네네. 이 종목 과거에 이랬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갈 것이다 생각하기보다는 과거보다는 항상 현재, 네. 미래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는 right now, 네. 지금. 현재입니다. 네. 예. 그쵸. 예. 그리고 좀 이제 좀 기술적 분석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확률에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히든 카드 까지 마세요. 네네. 만약에 내일 한 업체가 뭐 유상증자 500억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 예. 차트는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내일 한 종목 유상증자가 500억이 들어온다고 해요. 내일 들어오면은 물론 주가는 오르겠죠. 그쵸. 근데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을 까면 안 돼요.
예, 그걸 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랐다면은 네. 그 전에 팔아야 돼요. 아, 그렇죠. 기대감에 그렇죠. 히든 카드는 까는 게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 그 티슈진 같은 것도 네네. 가슴이 아픈 게 이제 조사 들어갔고 그렇죠. 그 이후에 팔기에 많았어요. 네. 조사 들어가고 거의 한 달 동안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 거래 정지가 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팔기에 충분했잖아요. 근데 안 판 분들 많아요. 왜냐면 혹시나 살아날까 그런 생각에. 그쵸. 근데 신은 만만치 않아요. 아, 항상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네네. 히든 카드 까지 마세요. 음. 정말 오히려 내가 음. 이거 들어온대 이런 네네. 정보를 받았으면 더 까면 안 돼요. 그런 정보가 돈다는 거는 안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때문에 히든 카드 까지 마세요. 네. 그리고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정리 매매 종목은 하지 않는다. 위험하죠. 예, 위험하죠. 네네. 솔직히 안 위험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없죠. 왜냐면은 거래 정지, 배임 횡령 뜨는 종목의 80%가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이 아니에요. 네네. 정상적인 종목입니다. 네, 배임 횡령은 아무도 못 피해가요. 네. 그렇죠. 그 배임 횡령은 정말 재수가 없는 겁니다. 로또를 음. 반대로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정리 매매 종목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리하지 마세요. 네.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위에 관, 음. 환, 그다음에 정 써 있는 거 네. 하지 마세요. 네. 뭐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음. 분은 투자 위험, 투자 경고 네.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네. 예, 투자 주의 이런 종목 하지 안전한 마세요. 종목도 많으니까요. 네. 그만큼 뭔가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공매도 주의 있던 종목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그런 종목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동전주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 예, 1,000원 이하 종목 저 5년 전 이후로 1,000원 이하 종목 한 번도 산 적 아, 없어요. 그래요? 네, 동전주를 거래하지 않는 이유가 음. 동전주가 아무래도 싸다고 생각한 인식이랑 동전주는 일단 주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억 주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동전주들이. 음. 그리고 동전주들이 애초에 동전주였냐? 아니에요. 어. 다 3,000원, 4,000원짜리들이 내려와. 유상증자하고 뭐 액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동전주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 동전주가 음, 된 음. 거거든요. 그 때문에 동전주가 된 회사들은 문제가 많은 회사들입니다. 네. 그 때문에 동전주는 아예 그냥 하지 않는다고 뭐 생각하시면 박으세요. 되겠죠? 네. 제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이 20만 주 이하 종목 전 거래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 거래 안 한다는 겁니다. 소외주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지금 화이트진로 우선주 B 같은 경우에 지금 하루 거래량 300주예요. 네. 근데 이거 300주라는 얘기는 오늘 130주 거래됐군요. 네, 네. 보면은 100원, 만원, 10만 원, 1000만 원. 그냥 지금 뭐 1000만 원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1000만 원 던지면은 뭐 누가 막말로 한 1억 던지면 하한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은 대응 못 합니다. 지금 뭐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말로 내가 3천만 원 사면 5% 올라가요. 네, 네. 근데 누가 또 팔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근데 거래량 적은 종목 하지 마세요. 네. 거래량 적은 종목은 올라갈 때도 잘 못 올라가는 반면에 떨어질 때 좀 무섭게 떨어집니다. 네. 왜냐면 받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 거래량 20만 주 이하 종목. 일 거래량은 자기가 기준을 정해 보세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 그러니까 그 해당 종목의 주가가 2만 원이 넘어가면은 10만 주 이상으로 하시고 2만 원 이하는 20만 주 이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제가 유명한 투자자 네. 제시 리버모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네, 좀 들어보지 유명한 못했는데. 추세 흐름 투자자. 추세 예, 흐름 투자.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네네. 추세 흐름을 만든 투자자인데요. 음.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투자의 모토로 삼고 있는 참고를 모토입니다. 하셨군요. 예, 내가 매수하고 네. 좋다고 생각한 종목이 3일 동안 큰 움직임 없이 내가 예측한 방향으로 안 가요. 네. 그러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3일. 그렇죠. 네네. 만약에 사자마자 예측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안 가면은 난 실패한 겁니다. 때문에 바로 팔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예를 그쵸.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EXT. 네. 예,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자, 이때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에 네. 최근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네. 하락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술적 분석이랑 이 기업이 시공업체인데 굉장히 기업은 괜찮아요. 근데 좀 주가가 최근 들어서 회사 내용 9%, 괜찮지만 좀 10%, 차트적으로 네. 19%, 계속 16%가 빠졌죠. 네, 많이 빠졌네요.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3일 만에 너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 샀습니다, 종가에. 예, 여기서 샀어요. 왜냐면 반등이 한번 나올 줄 알고. 근데
어제 오늘 다 하락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럼 제 예상이 틀린 거예요. 음. 반등이 나오기는 이제 힘든 거예요. 네. 내일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일 더 하락하게 되면 저는 손실이 크게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미 예. 하고 오셨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한 2% 정도 보긴 했지만 네. 앞으로 더 하락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릴 거라고 생각한 종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은 또는 내가 올릴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안 움직여요 생각보다 네. 3일간 음. 그런 경우도 팔아야 돼요. 오. 그런 종목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입니다. DGI. 네. 자, 보이시죠? 이 종목도 음. 엄청난 상승을 했죠? 네.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아직 갖고 있긴 해요. 음. 제가 이때 샀어요. 네. 예, 하락이 엄청 많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이틀간 계속 보합이에요. 네. 그래도 원하는 방향대로 오르진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떨어지거나 네. 내일도 안 오른다면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어. 물론 내가 본 수익이 지금 1%가 안 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예, 딱 내가 정해서. 예측한 종목이 저는 음. 그래요. 3일 동안 안 움직이면 매도합니다. 네. 그리고 거래 수수료와 세금 무지하지 말자. 크죠. 매매 사실. 중독이랑 관련된 겁니다. 네. 예, 매매 미친 듯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수수료가 몇 백만 원, 몇 엄청 천만 많이 원. 나와요. 저도 1년에 수수료만 계산해봤는데 한 몇 천 내는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세금이랑 몇 천 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뭐 벌면 상관없는데 못 벌면 그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쵸. 네. 때문에 매매 중독이랑 다 관련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사고 팔고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천장과 바닥을 알려고 하지 말자. 무릎이랑 어깨만 알아도 상위 1%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렇죠. 서서 무릎까지 와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바닥이라고 말씀 못 드려요. 네. 저는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도요. 그때 바닥이라고 말씀 못 드려요. 반등이 더 나와요. 그때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그때가 아마 무릎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때문에 천장과 바닥을 너무 고집스럽게 알려고 하지 말고요. 네네.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그 구간이 무릎이니까요. 그때만 잘 알아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휴식을 가질 것. 그렇죠. 교수님들 같은 경우 안식년 있는 거 아시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세 달 정도 매매하면 한 달 정도 쉬는 게 좋아요. 예. 뭐 아니면 6개월 정도 매매하면은 한 달 쉬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좀 바쁘신 분들은 뭐 1년 정도 매매하고 한 달 정도. 이게 가끔씩 휴식을 꼭 가질 휴식할 것. 때는 아예 종목 넣지 마세요. 네네. 그냥 다연금만 시킨 다음에 그러고 휴식하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계좌에 자기 종목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 휴식 아닙니다. 신경이 쓰이죠. 휴식이 아닙니다. 네네네. 그리고 수익률보다는 승률 중요합니다. 수익률보단 승률. 내가 한 종목으로 50% 수익 낸 것보다 네. 5%짜리 수익 70%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수익률은 승률이라는 거는 내가 5번 투자하면은 3번 성공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6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차라리 수익률 크게 나도 승률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네. 한 종목으로 대박 나는 것보다 네. 여러 종목으로 조금씩 수익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결국은 손실이 나는 종목이 적은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때문에 승률이 높아져가지고 누적된 결과가 자기의 수익률인 겁니다. 네네. 수익률보다는 한 종목의 수익률이 크게 나는 것보다는 승률을 높이는 게 승률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바닥에서 2배 오른 종목은 피한다. 그건 공식입니다, 그냥. 예, 두 배 오른 종목이 더 얼마나 가겠어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네네. 하락할 확률이 더 큽니다. 네. 일단 피하고요. 네. 그리고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유증 물량, 그렇죠. 전환사채 물량, 교환사채 물량 이런 오버행 이슈, 물량 쏟아져 나오는 이슈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네네네.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물량이 나오면 웬만하면 거의 90%의 종목들이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매수하기 전에 살펴보세요. 이 종목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쵸, 매수하기 전에 공시 보면 다 살피셔야 나와요. 합니다. 네. 이 종목이 며칠 안에 뭐 몇만 주가 나온다. 어. 보통 한 5% 이내는 괜찮아요. 근데 10% 이상 나오게 되면은 음.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건들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철칙이에요. 네. 신규 상장주는 매매 안 합니다. 예, 저는 절대 안 사요. 근데 예를 들어 신규 상장주가 첫날에 굉장히 빵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매매하시는 분들 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곡불복입니다. 신규 그쵸, 상장주는 사실은 그렇죠. 예, 신규 상장주에서 저보고 분석해달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맞아. 뭘 분석할 게 분석해요? 없어서. 네. 역사가 없는데 네. 신생아를 보고 그 애가 어떻게 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예. 좀 있죠.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런 정보가 흔적이 갖고는 알 없죠. 수가 없어요. 네네. 적어도 상장은 1년 이상 지난 종목으로. 그렇죠. 네, 그건 제 철칙인데 꼭 안 따라 오셔도 되는데요. 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사명 변경, 대표이사 변경, 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투자하지 마세요. 네. 자꾸 이름 바꾸고 대표 바뀌고 주인 바뀌는 회사들은 장난치는 회사들입니다. 탄탄하지 않는 예, 거죠. 그만큼 회사가 본업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종목은 찾아보시고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찾아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 회사였구나. 그렇게 좀 예. 변경이 돼서. 그러면은 옛날 회사 이런 거 보면은 이 회사 쓰레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규모 유상증자. 어. 감자를 했던 종목은 뺍니다. 네. 유상증자는 했던 회사 또 해요. 네. 안 해서 끝까지 안 해요. 네네.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고자 한 종목이 있으면은 과거 이력을 살펴봐가지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네.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한다. 전환사채 발행을 너무 많이 그쵸. 한다. 그리고 감자를 위험하죠. 했다. 네. 오히려 배당을 좀 많이 했다. 음. 무상증자를 했다. 네. 이런 회사는 들어갈 만합니다. 네네. 이동평균선 아까 말했던 21선, 61선, 121선 네. 의지하지 마세요. 이 평선은 초등학생도 5분 강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주식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네, 뭐 61선 지지해 주네, 뭐 121선 뚫었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거 이평선 보고 뭐 지금 뭐 21선 지지를 하고 있으니 올라가겠다. 아우 헛소리예요. 예, 이평선 내면은 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 자부심 갖지 마세요. 더 약간 예. 테크니컬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기초적인 것에 이평선은 의존하지 차트를 말자. 조금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네네네. 그냥 하나의 선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걸 파악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을 파세요. 거래량.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거래량. 이평선보다는 거래량 지표 중에서 가장 볼만한 게 OBV 지표라고 있습니다. 네. 그 지표를 좀 자세히 보세요. 네.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평선은 속일 수가 있어요. 세력 맘대로 차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옛날에 세력 하시는 분들 보면 차트를 그리는 사람을 화가라고 그래요. 화가. 예. 그 사람들은 차트를 좋아 보이게 그려요. 그렇게 주식을 롤링하면서 네네. 주가를 예쁘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막 몰려들게 되면은 터트리죠. 그쵸. 그 화가의 역할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화가의 장난질이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고 팔고. 거래량을 조금 더 그렇죠.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근데 것 물론 같아요. 요즘 세력은 거래량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네, 여러 거래량은 가지를 좀 따져야겠네요. 거래량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래도 네네. 예, 족적입니다. 네. 거래량을 좀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은 네. 테크니컬 컨트롤은 너무 디테일한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약간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일단 투자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예,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매수, 매도, 네. 입절, 손절, 사고, 팔고, 어렵- 수익 빼고, 손절하고 너무 이거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에요. 아. 예, 매수는 말 그대로 숙련된 기술로 살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매도는 예술이에요. 아, 그만큼 아무리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어렵다. 매도는 힘들어요. 그쵸. 저도 아직도 매도는 힘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네네.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자기가 기술을 계속 익힐 수는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매도는 타고나야 됩니다. 네, 예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고요. 네. 익절은 적당히 아까 매도랑 연관돼 있죠. 네. 제일 어려워요. 익절을 적당히 한다는 게. 그쵸.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좀 나는 비화되고. 10% 정도면 무조건 그쵸. 만족해. 음. 그래서 익절은 적당히, 손절은 네. 과감히. 아, 손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네. 왜냐면은 욕심보다는 이제 꼴 보기 싫은 거 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집착이 많은 분들은 손절 잘 못하죠. 그쵸. 예. 그래서 어.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네. 익절은 적당히, 손절은 과감히. 네. 이 네 개만 잘 지키고 좀 잘할 수 있다면은 네. 정말 워렌 버핏형 머리 한번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근데 역사적으로 네네. 네 개를 잘한 분도 없어요. 아, 워렌 그쵸. 버핏 형도 실수를 많이 했죠. 음. 정말 많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도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은 정말 잘하는 게 여기서 정말 잘하는 게 매수를 정말 잘하세요. 매수를. 예. 매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매수랑 손절을 진짜 잘하세요. 이 중에서 몇 개만 잘해도 정말 워렌 성공한 버핏 거죠? 별명이 줍주방이에요. 줍주방. 줍주방. 그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세계 주가 폭락했을 때 그분은 잘 줍주. 자신 전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아, 줍줍을 다 했어요. 그쵸. 그게 매수 기술이죠. 기술이 정말. 그렇다고 매도를 최고점에 한 것도 아니에요. 좀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줍주왕 매수가 기술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분은 손절도 잘합니다. 아, 자기가 투자 실패한 거면 과감하게 시인합니다. 아, 이건 내가 투자 실패했다. 팍 얘기해버립니다. 네네. 그분은 딱 두 개만 잘했는데, 네 개 중에서 두 개만 잘했는데도 세계 성공을 최고의 했죠. 부자가 됐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두 개만 목표로 네. 좀 한번 단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투자할 때 가장 지키기 힘든 네 가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만 잘하면 성공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잘 지키고 참고하셔서 정말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투자 원칙 만들기 2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찬 말씀 전해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벌써 8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8월의 첫 시작 저희가 좀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 잘 지키면서 이번 한 달도 성공 투자하시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